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유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숙명인재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숙명인재 1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숙명인재 전형은 숙명인재 2로 바뀌었습니다. 숙명인재 1의 가장 큰 특징은 서류 전형이고요. 숙명인재 2의 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접목된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숙명인재 1 전형은요, 신설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뽑지 않았고요. 총 인원 420명을 뽑습니다.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학생부만 제출하면 되고요. 면접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전형을 이용하면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숙명인재 1 전형에서는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명인재 2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면접형입니다. 작년에는 숙명인재 전형이었고요. 올해는 숙명인재 2 면접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면접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하고 이제 2단계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가 항목입니다. 역시 탐구 역량입니다. 500점이죠. 탐구 역량이라고 명시하면서요, 지적 호기심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접 역시 전공 적합성, 종합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보는데요. 10분에서 15분 내외 면접을 보고요. 2명이 평가위원을 하게 됩니다. 전형 분석을 보시면 탐구 능력,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볼 만하고요. 숙명여자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경험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는 학생들, 진로 활동이 왕성한 학생들, 내신이 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학업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반대로 내신 받기 어려운 학생은 학업 역량은 낮지만 전공 적합성이나 공동체 의식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SW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15명을 뽑았었고요. 올해는 19명을 뽑습니다. 1단계 선발 배수를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3배수였고요. 올해는 4배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면접 비중이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평가 40, 면접이 60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IT 공학 전공 7명, 컴퓨터 과학 전공 8명,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4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평가 항목을 보면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요, 탐구 역량 이 항목이 학업 역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탐구 역량하고 학업 역량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탐구 역량은 내신 성적을 좀 적게 본답니다. 지적 호기심과 학업 성취도를 보지만 이 탐구 역량이 들어갔다는 것은 교과 반영 비율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탐구 역량이나 학생부가 좀 튼실한 학생이라면 지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숙명여대 전형 비교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숙명인재 1은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숙명인재 2하고 SW 인재 전형은 탐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학업에 적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